운전자는 친구였고 저는 조수석에 타고 가고 있는데 새벽 1시니까 엄청 어두웠습니다. 어두웠는데 그냥 갑자기 앞에서 아무것도 없다 갑자기 뭔가 나타나서 박았습니다. 친구는 운전을 하고 있었고 저는 옆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운전자가 아니니까 그냥 통화하면서 친구 얼굴을 보고 있었어요. 네. 근데 갑자기 친구가 소리와 눈이 커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돌아보는 순간 박았어요. 그 차가 도로 한중간에 그 새벽에 깜깜한 데서 라이트도 안 켜고 고속도로 한중간에 차가 서 있었어요. 그냥 가고 있었는데 네. 고속도로 중간에 차가 서 있었다고요? 네, 밤에 라이트 다 꺼놓고 깜깜한 상태에서. 그분은 왜 서 있었던 거예요? 경찰 조사에서 자기 말로는 그냥 뭐 딴 생각하다가 운전 중에 딴 생각하다가 자기도 정차해 있었다라고 얘기를 진술을 했다 하더라고요. 생활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소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감각이 없어서 그냥 시간을 정해놓고 그냥 인위적으로 소변을 뺏는 거죠. 본인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그 피해자들은 어마무시한 고통이 주고 몸뿐이 아니고 육체적인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저처럼 다치신 분들 중에 자살하는 분도 많아요. 만약에 제가 가족이 없었다, 저도 혼자였다, 저도 아마 그런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그만큼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발 음주운전 같은 거 우리 집 앞인데 어때? 금방 가는데 어때? 본인이 그렇게 아니란 생각을 하다가 좀 심하게 말하면 사고 나면 뭐 벌금 내면 되지, 물어주면 되지, 어떻게 불러줄 건데요? 만약에 나처럼 크게 다치면 다른 사람, 상대편이 자기가 그 인생 살아줄 것도 아니고 경제활동 못 하잖아요. 못 살아요. 뭐 먹고 살 겁니까? 경제활동 안 되지. 애들 교육은 누가 시켜? 그러니까 한 가정이 다 파탄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 가해자분은 어떻게 되셨나요? 가해자분 그냥 벌금 내고 끝이에요. 그럼 저는 평생 이걸 안고 가야 되는 건데 그분은 그냥 보험 처리하고 벌금 내고 개인 합의 보고 끝입니다. 그분은 안 다치셨나요? 그분은 1도 안 다쳤습니다. 그분은 하나도 안 다치셨더라고요. 저한테 개인 합의 봐달라고 병원 찾아오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 보기 싫어 죽겠는데 좋게 말해서 얻은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상대방 입장에서 많이 생각한다고 해야 되나? 그냥 사람들이 막 왈가불가 싸우는 거 이런 것도 보면 제 기준에서는 저는 죽다 살아난 사람이니까 어떻게 보면 인생을 한 번 더 살잖아요. 몸이 불편하지만은 별로 큰일 아닌 것 같은데 이래 싸우는 거 보면 좀 그렇게까지 안 싸워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시간이 약이거든요. 저도 사고 당시고 진짜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진짜 죽고 싶을 생각도 많이 들었죠. 휠체어 타고 아파트 베란다에서 내려보면 밑에 사람들 걸어 다니잖아요. 걸어 다니는 건 봐도 막 눈물이 났어요. 나도 저랬었는데. 나도 금요일이고 주말이고 되면 친구들 만나서 한잔하고 놀고 하는데 엄청 심리적으로 힘들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다 해결해줘요. 진짜 옛말이 틀린 게 시간이 약이라는 게 사람이 적응을 하더라고요. 마음의 심적 여유, 안정이 생기죠. 근데 적응 안 되는 게 딱 하나예요. 남의 시선. 그거는 시간이 지나도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밖에 계속 못 나가는. 안 쳐다봐 주는 게 제일 고마운 일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장사를 해갖고 그냥 악착같이 돈을 벌고 싶었어요. 진짜 악착같이 돈을 벌고 싶었어요.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다치고 나니까 진짜 옛말이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건강이 최고다라는 거. 근데 사실 다치기 전이나 아프기 전까지 사람들이 그걸 못 느껴요. 그 말은 다 맨날 들어봤겠죠. 평생 살면서 매일 자주 듣는 얘기잖아요. 건강이 최고라는 거. 근데 다치기 전에는 절대 그걸 못 느껴요. 다치고 나서 제가 보상금을 받든 개인 합의로 돈을 받든 보험 들어놨던 거에서 돈을 받든 그 돈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은 내가 그렇게 원하던 돈 생겼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건강이 최고인 것 같아요. 건강이 최고예요. 돈 있어봤자 제가 몸이 불편해서 쓸 데가 없어요. 하고 싶은 것도 못해요. 원래는 등산 가는 거 엄청 싫어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못하잖아요. 이제 내가 등산을 못하니까 더 간절한 거예요. 애 손잡고 등산 가고 싶고 애기들 데리고 놀러 가고 싶고 한데
그 건강이 최고인 것 같아요. 물론 건강을 한데 돈이 없으면 또 제약도 많겠지만은 그래도 벌 수 있는 이 준비는 돼 있잖아요. 자기 몸이 건강하면. 너무 익숙해져서 우리가 와 공기가 너무 소중하다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냥 그렇죠. 계속 숨 쉬니까. 그렇죠. 근데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서 어떤 사건이 터지면은 그때서야 이제 산소, 공기의 소중함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너무 좀 다 간과하고 있지 않나. 우린 누구나 언제든지 장애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모르는 거 제가 또 오늘 촬영하고 서울 올라가면서 또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항상 지금에 감사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다 똑같을 거예요. 저희 나이 때는 자식들 교육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해서 악착같이 살 거예요. 근데 그보다 중요한 거는 건강이라는 거죠. 저는 몸소 느꼈으니까 그렇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도 아마 공감이 잘 안 되실 거지만은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남한테 피해 안 주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한테 못된 말, 악한 말 하지 말고 좋은 말만 하고 착한 사람이 됐으면 저는 착한 사람이 좋더라고요. 이렇게 다치고 나니까 오히려. 네. 그래서 우리 작가님 보면서 되게 젊으신 분이 진짜 힘든 세월 지나고 참 성공했잖아요. 누가 봤을 때도. 그런 거 보면서 좀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뭐 큰 돈은 아니지만 저도 매달 기부를 하고 있거든요. 기부하세요? 네, 작은 돈이지 큰 돈은 아니 조금씩 이제 애들 뭐 결식 아동들 그런 거 기부를. 근데 그거는 다치기 전부터 했었어요. 우리 첫째가 태어날 때부터 했었어요. 왜냐 그러면 옛말에 뭐 내가 잘하면 덕은 자식이 본다고 그냥 그런 의미로 큰 돈은 아니지만은 조금씩 나중에 내가 사람들을 도움을 주거나 아니면 뭐 좋은 행동을 하면 우리 딸한테 우리 자식들한테 좋은 영향이 가지 않을까 싶어서 기부하는데 꼭 기부가 아니더라도 열심히 사는 사람들, 착한 사람들은 옆에서 응원해주고. 만약에 이제 사고 나기 이전으로 돌아가신다면 네. 가장 하고 싶은 일이 어떤 일을 해보고 싶으세요? 저희 딸들 목마 태워주고 싶어요. 중환자실에 있을 때 엄청 고통스러워요, 진짜. 말로 표현이 안 되는데 너무 힘드니까 정말 힘들어갖고 막 어쩔 줄을 몰라요. 고통도 너무 심하고 한데 이름도 기억도 안 나고 얼굴도 기억도 안 나요. 근데 어떤 간호사분이 와서 손을 꼭 잡아주면서 또 혼자 그냥 조용히 오셔서 힘내시라고 그냥 진짜 딱 한마디 힘내시라고 괜찮다고 그게 되게 힘이 됐고 또 하나는 다른 환자들 비명소리 듣기고 막 신음소리 듣기고 아파서 꼼짝도 못 하거든요. 사실 막 몸에 호수랑 호수 다 꽂고 있고 막 꼼짝도 못하는 상황에서 되게 불편하단 말이에요. 계속 똑같은 자세에 누워있으면 땀도 차고 그러면 이제 중환자실이니까 보호자가 마음대로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간호사들이 케어를 해줘야 되잖아요. 좀 도와주거나 뭐 환자가 좀 땀을 흘리거나 하면 닦아줘야 되는데 제가 있던 병원에서는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런 게 없고 막 자기들끼리 잡담하는 소리. 그 중환자실 안에서요? 네, 간호사들끼리 막 희희낙낙 웃고 하는 소리가 자주 들렸어요. 근데 이제 저는 산소호흡기 하고 있고 말도 못하고 꼼짝도 못하고 누워 있는데 와서 괜찮냐고 물어보면 뭐 어디 불편하다고 그래도 뭐 눈짓이라도 할 수 있을 건데 아예 그런 게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그냥 웃고 떠들고 물론 자기들도 시간이 남아서 그렇게 했겠지만은 근데 이제 중환자실은 하루에 2번이 보호자 면회가 되거든요. 면회 시간 다가오면 그때부터 이제 자기들이 좀 바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나름 주변 정리도 하고 환자들도 좀 닦이고 환자들한테 와서 뭐 어디 불편한 데 없냐 물어보고 면회 시간 이제 보호자들이 들어와서 면회하고 있으면 그제서 와갖고 뭐 괜찮으세요 물어보고 뭐 어디 불편한 데 없으세요. 거기서 느낀 게 그거였어요. 그 사람들은 나 같은 사람을 매일 보니까 뭐 죽어나가는 사람도 자주 볼 거고 나보다 더 심한 사람도 볼 거고 하니까 무감각해졌나 싶기도 하고 무섭거든요. 거기 누워있으면 진짜 무서워요.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술을 받았지만 정신이 약간 혼미해요. 계속 진통제를 맞고 뭐 엄청난 약을 투여해가지고 그 와중에 하는 소리는 다 들려요. 그 사람들 내가 눈 감고 있으니까 당연히 잠들거나 아니면 뭐 그렇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다 들리거든요.
들리는데 아, 이 환자 힘들겠는데 라는 말을 들었어요. 아, 그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가. 예. 네. 왜냐면 혈압이 안 잡혀서 위험하다는 말이겠죠. 그거 되게 무섭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이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혼자 느꼈던 거를 이제 가족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막 제 가족들 막 울더라고요. 얼마나 무서웠겠냐고. 그러니까 나는 너무 아픈데 나는 이게 평생에 내가 한번 겪은 엄청난 일인데 저분들은 매일같이 그냥 하는 그냥 하루의 업무구나 하고 그렇게 느끼셨다는 거죠. 그렇죠. 나는 진짜 아파 죽겠는데 아, 아픈데요라고 얘기하면 괜찮아요. 약 넣을게요. 이러고 그냥 가버리니까. 그래서 아까 기억에 남는 게 그분이 간호사분이 손을 꼭 잡아주면서 그분이 제가 병원 생활 한 7개월 가까이 했는데 그분이 유일했어요. 되게 그게 기억에 남아요. 고맙고.